웹드라마는 무료 아닌가요? 왜 돈 주고 봐야 되죠? 돈 내고 보면 뭐 더 특별한 게 있을까 봐요? 없어. 기방도령 리뷰입니다. 가로로 읽어. 때는 조선의 어느 때 기방에서 자고 나란 허색은 그 시대엔 상상도 못했던 여성 고객들을 상대하고 있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동네 어디선가 나타난 혜원이라는 아씨에게 사랑에 빠지게 되고 기방의 주인인 난설은 거지처럼 보이는 육갑이랑 사랑에 빠지는데 이게 메인 스토리는 아닌데 뭐 아니야, 스토리가 맞긴 맞는데 어쨌든 이건 쓸데없는 얘기고, 아무튼 그 혜원을 원래부터 좋아하던 도령이 나타나 갑자기 급 신파로 빠지게 되는 코믹 사극 영화입니다. 흥을 돋우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같이 영화 보는 남자 엉준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리뷰해드릴 영화는 기방도령입니다. 자, 최근에 10대, 20대 분들 중에 웹드라마 안 보시는 분들 없으시죠? 왜 웹드라마 보면 막 이렇게 설레고 두근두근하고 그리고 약간의 막장도 있고 적당히 코믹한 요소도 있고 거기다가 덕질할 수 있는 배우들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런 웹드라마의 가장 큰 장점은 뭐다? 짧다. 근데 이 영화는 뭐다? 길다. 웹드라마 수준의 완성도인데 문제는 웹드라마보다 재미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웹드라마는 무료지 않습니까? 유튜브에서 광고 한두 개씩 보면서 얼마든지 내가 보고 싶을 때 볼 수 있는 그런 스낵 컬처라고요. 뭐 화장실에서, 지하철에서, 뭐 어디서든. 근데 이 영화는 그런 웹드라마의 느낌들을 가져가고 있으면서 가장 큰 문제, 웹드라마의 장점을 극대화하지도 못했고, 그렇다고 반대로 영화적인 장점도 살리지 못한 그런 영화였습니다. 뭐 남자 기생이라는 컨셉 좋습니다. 그냥 딱 요 한 문장만 들었을 때는 흥미로워요. 뭐 괜찮다고요. 그런데 이게 주 내용이 아니고 그냥 장식일 뿐입니다. 그냥 주인공의 직업이 남자 기생이에요 할 뿐이죠. 즉 이 영화의 중심적인 내러티브에 크게 와닿는 설정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직업이다 보니까 여자 고객들을 상대를 하는데 그 여인들의 마음을 공감을 해주는 기생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그게 그렇게 공감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또 그 중 일부는 시트콤 정도로 아주 가볍게 우스갯거리로 소비되고 있을 뿐이고, 정말로 저런 남자 기생이 있다면 저 시대 때 여자들은 저렇게 위로를 받았겠다라는 공감이나 생각은 전혀 들지 않습니다. 뭐 그럼 남자 기생 좋아요. 뭐 볼거리 과연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 뭐 매직 마이크 이런 영화들 있죠. 근데 뭐 그 정도 수준까지는 아니지만 뭔가 적어도 이 영화 안에서 와, 저거는 정말 저걸 준비하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했겠구나라는 싶은 그런 퍼포먼스가 뭐 하나 정도는 있어야 되는데, 여기 중간에 그런 춤사위가 하나는 있습니다만 그 리얼 엔딩에서 나온 그 있죠, 춤사위, 그것보다 못해요. 그리고 자꾸 웹드라마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이 영화는 이야기가 툭툭툭 끊어집니다. 그러니까 단편으로 한 10분 단위로 툭툭 끊기는 게 너무 눈에 보여요. 그러니까 앞장면, 뒷장면의 이야기의 연결이 억지스러운 부분이 굉장히 많다라는 겁니다. 이게 뭐가 안 되고 있어서 이런 문제가 생기냐면 캐릭터 빌드업이 안 되고 있어서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 캐릭터는 처음부터 이런 성격이었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사는 세계는 이런 세계고 이런 설정들이고, 그렇게 만들어진 캐릭터 얘가 만나서 이렇게 변하고 이런 사건이 발생하고 그게 응축되고 쌓여서 이렇게 된다라는 어떤 그 빌드업에 따라서 어떤 그 클라이막스로 흘러가야 되는데 주인공들의 초목표와 목적도 굉장히 불분명하고요. 그 과정에서 자기적이고 억지스러운 사건들이 너무 중간중간 툭툭 끼어들어서 산만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영화는 억지스러운 클라이막스, 억지 비극, 억지 신파를 가진 영화가 되고 말았어요. 알죠? 제가 억지 신파라고 얘기하면 이런 장면, 관객은 안 슬픈데 주인공 혼자 슬픈 거. 이게 뭐 관객들도 같이 감정이입이 돼야 이게 뭐 슬퍼하던가, 혹은 우리 관객은 슬프지 않더라도 주인공에게 그래 쟤는 정말 슬프겠구나 공감은 해야 되는데 안 돼요. 그런 캐릭터 빌드업을 못하고 있으니 그런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영화는 그냥 뭐 10부작, 15부작, 20부작 이렇게 쪼개가지고 웹드라마로 유튜브에 올리면 아마 이 영화 관객들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보고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 웹드라마로 치면 나름대로 그 고퀄로 촬영을 했으니까.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제가 아까 초반에 영화적인 장점도 못 살렸다라고 했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메시지가 없어요. 그리고 주제의식이 뭐 요만큼 있긴 한데 그냥 뭐 요만큼 흉내내고 있는 정도. 그러니까 무료로 볼 수 있는 웹드라마를 돈 내고 이렇게 보게 만들면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그게 세일즈 포인트거든요. 이 영화는 그런 게 없어요. 새로운 지식을 알아가는 즐거움 뭐 없겠죠? 그렇다고 눈요기를 할 만한 즐거움 없어요. 뭐 그렇다고 귀가 즐거운 영화 아니에요. 그렇다고 뭔가 심장이 막 두근두근두근 거리게 할 만큼 사랑스러운 멜로가 있어요?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왜냐? 이 영화의 아주 중심인 멜로조차도 너무나도 상투적이니까. 그러다 보니 코미디 역시 상투적인 건 마찬가지입니다. 웃긴 부분들 분명히 있지만 영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재밌었다 이렇게 웃으면서 나올 수 있는 영화까지는 아니었어요. 왜냐? 억지로 웃기는 그런 코미디라서 이 영화에 나오는 코미디는 좀 웃음이 해픈 사람들 있잖아요. 이게 뭐가 조금만 이렇게 해도 잘 웃으시는 분들, 그런 분들, 혹은 뭐 개그 콘서트나 뭐 코미디 빅리그 같이 이런 코미디 프로그램 한 1년, 2년, 3년, 5년 동안 계속 똑같은 코너가 반복돼도 늘 재밌게 보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봐야 그나마 재밌게 볼 수 있는 그런 코미디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이제는 한국 영화에 대해서 쓴소리 하는 것도 입에서 단내가 나서 지겹습니다. 이제 슬슬 이런 영화들을 볼 때마다 우리나라 영화 시장이 중국이나 인도처럼 갈라파고스가 된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뭐 내수 시장만 대충 공략해도 먹고 살 만한 영화 시장이에요? 우리나라가? 아니잖아요. 내수 시장으로 먹고 살려면 최소 인구가 최소 일본처럼 1억은 그거보다 더 많아야 가능한데, 우리나라 인구가 뭐 인도나 중국처럼 뭐 최소 10억입니까? 근데 어떻게 이런 영화들 해서 요 정도 타겟에 요 정도 관객만 들면 요 정도 돈을 벌겠지라는 계산을 하면서 어떻게 이런 영화를 만들 수 있죠? 비슷한 느낌의 사극 로코물이었던 궁합보다도 훨씬 별로였고요. 이야기의 구조 자체가 비슷했던 방자전이 훨씬 5조 5억 배 좋은 영화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오랜만에 제가 리뷰에서 음식으로 좀 비유를 하자면 막 인테리어 겁나 삐까뻔쩍한 막 그런 인스타 성지 식당이 있어. 거기서 파는 요리가 뭐냐면 떡볶이인데, 우리 동네 그 초등학교 앞에서 파는 분식집 떡볶이보다 맛없는 떡볶이집, 겉만 되게 번지르르하고 실속이 없는 그런 떡볶이집 같은 영화였습니다. 그래요, 뭐 누군가는 이런 데 와가지고 인증샷도 찍고 음식도 먹고 하겠죠. 하지만 기본적인 음식이 맛이 없으니 2번, 3번은 절대 안 올 거란 말이죠. 자, 이 영화도 마찬가지로 저희 엉찌 구독자분들의 댓글을 받아봤는데요. 그거 한번 같이 읽어보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뭐 어떤 댓글들이 왔을지 대충 예상이 되시죠? 팬딩으로 저를 후원해주신 분의 댓글입니다. 솔프렌드님께서는 사극인데 꽃이 말을 하네? 텔미? 참으로 시대착오적이다. 요런 요소 자체들은 아이디어는 나쁘지 않은데,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캐릭터도 빌드업이 돼야 마지막에 어떤 이해가 되듯이, 코미디도 이 영화는 이런 류의 코미디를 하는구나 라는 것이 이해가 돼야 되는데, 이게 갑자기 튀어나오는 말장난이잖아요. 그래서 짜증이 나는 거죠. 지소유님께서는 예고편에서부터 강하게 느껴지는 망작의 스멜. 올해도 망작영화제는 제 망작영화제를 만들면서 저의 목표가 늘 말씀드렸잖아요. 이 영화제가 없어지는 그날까지 하겠다. 근데 없어질 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민조홍님께서는 그냥 걸읍니다. 나도 이 유튜브만 아니면 걸렀을 영화예요. TV타우리님께서는 조선시대의 텔미라뇨 JYP 제작이라 넣고 싶었던 건가? 처음에 JYP 딱 떴을 때 왜 사실 이렇게 영화사 이런 거 로고를 보면서 편견을 가지면 안 되는데 가질 수밖에 없게 만들었어요. TV 정지우님께서는 최기화가 이렇게 연기를 잘했나? 재밌게 봤지만 솔직히 말해서 기생이라는 소재가 관객들에게 통할지, 소재가 통할지를 걱정을 할 게 아니고요. 이 영화 자체가 통할지 말지를 고민을 해야 되는데 일단은 안 통한 것 같고, 최기화 씨는 원래 연기를 잘하셨습니다. 근데 이 영화에서는 좀 안타까웠어요. 조금 너무 억지스럽게 코미디에 힘을 주고 연기를 하셔서 그 부분은 조금 아쉬웠습니다. 제이님께서는 망작영화제 선정하느라 바쁘시겠다라고 생각만 할 뿐. 선정하는 게 어려운 일이 아니고요. 너무 많아서 그중에 대체 어떤 작품에게 상을 줘야 될지, 그래서 올해는 전국민 투표를 진행할까 생각 중입니다. TV마수리님께서는 기방도령 무지 재미나게 봤네요. 특히 알순이가 정말 씬스틸러요. 마지막에 눈물이 난 건 저만 그런 건가요? 저도 눈물이 났어요. 졸려서. 이용건님께서는 목적도 목표도 없는 영화. 요새 최근 영화들을 보면은 이런 영화들이 너무 많아요. 이게 대체 뭘 보여주고 싶고 누구에게 팔고 싶고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건가 하는 영화들이 정말 정체불명의 영화들이 너무 많습니다. 재현최님께서는 다들 왜 이렇게 부정적이에요? 물론 나는 안 볼 거임. 그대가 승리자. 김밀님께서는 기생충과 동시대의 영화인지 의심갑니다. 미드소말 리뷰 부탁드립니다. 원래 제가 리뷰 부탁은 안 받는데 어쩔 수 없이 다른 영화 리뷰를 여러분들께 하나라도 더 보여드려야 될 것 같아요. 야르르 약양님께서는 태을미 진짜 가관. 아오 씨바. 이때 관객들이 많지도 않았어요, 극장에. 근데 그 많지 않은 관객들이
하는 소리가 뭐 사실 저는 늘 이런 새로운 시도 자체는 반가워해요. 뭐 영화라는 게 그만큼 다양한 재미를 줄 수 있는 매체 중에 하나니까. 그러나 이 영화를 보면 그냥 제발 우리나라 영화 그 관계자분들은 새로운 시도는 그냥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간절한 마음밖에 들지 않고요. 올해는 망작이 풍년이고 제가 아직 안 본 망작들도 또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망작 영화제를 좀 장르별로 그리고 굉장히 다양한 작품들을 모아가지고 이렇게 보따리처럼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저만 올해 또 바빠지겠네요. 어쨌거나 망작 한 편 더 추가해주신 제작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리면서 저는 그러면 다음 영화 리뷰로 찾아뵙겠습니다. 영상 재밌었다면 좋아요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 구독 버튼 아직 안 누르셨으면 구독 버튼도 꼭꼭 눌러주세요. 그럼 전 다음에 더 재밌는 영화 리뷰, 재밌는 영화가 나온다면 찾아뵙겠습니다. 다음에 만나요. 안녕. Yeah.